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번스타인 똑같은 사람인데 이제 언어 갖고 얘기도 한마디 했지만 여기 교육 자율이론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해요. 근데 무지하게 어려워요. 아니,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은 어려워해요. 이유는 뭐냐면 개념을 명확하게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누구예요? 쉽게 얘기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신에 졸면 이거는 0.1초 졸면 다 꽉 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이 부분이 조금 필기노트 22쪽에 필기가 조금 되어 있어요. 필기노트 22쪽에 그 22쪽에 있는 개념을 그 필기노트를 보시면서 뭐 보셔도 좋겠고 아무튼 제가 이제 칠판에 좀 쓰겠습니다. 요건 좀 써야 돼요. 그 칠판 아마 가득 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번스타인의 교육 자율 이론 학교의 상대적 자율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번스타인의 교육 자율 이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상대적 자율성 이론 그랬어. 여기 상대적 어제 공부한 사람 상대적 자율성 얘기했어. 누구? 알티세. 알티세도 상대적 자율성이라는 얘기인데 똑같은 개념인데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잠깐 설명할게요. 자, 그런데 교육과정 번스타인의 교육 자율이론은 지금 여기다가 써야 돼. 내가 수업하면서 맨날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뭐 수업하는 거야? 뭐 수업하는 거야? 신교육사회학 수업하는 거지. 신교육사회학 중에 지금 번스타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신교육사회학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쓸 거예요, 제가. 신교육사회학이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어요. 신교육사회학은 뭐 하는 거다?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거. 그치? 그러면 지금 번스타인의 교육자율이론은 뭐를 지금 얘기하려는 거예요?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려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뭐를 얘기하는지 지금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조차도 모르고 거기 가 있으면 안 되잖아. 이게 생선 코너에서 얘기하는 건지 야채 코너에서 얘기하는 건지 알아야 이게 생선 중에 하나구나 야채 중에 하나구나라는 걸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번스타인의 교육자율 이론을 헷갈려하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뭐를 지금 얘기하는지 조차를 왜 얘기하는지 조차를 몰라서 그래요. 지금 뭐 얘기하려는 거다. 번스타인의 교육자율 이론은 교육과정의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면 번스타인의 교육자율 이론에 의하면 교육과정을 봤더니 교육과정은 구조와 분류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육과정. 그럼 구조는 뭐냐? 교육과정인데 지금 그럼 교육과정 중에 가장 쉬운 거 교과니까 교과서 내가 얼마나 구조가 탄탄하냐 아니냐. 구조. 이해됐죠? 구조가 얼마나 탄탄해. 분류는 뭐예요? 그럼 분류는 간자 써야 되겠지. 얘와 얘 사이에 분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말대칭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분류는 과일 가게로 얘기하면 배, 사과 이렇게 분류, 감 분류야. 근데 구조는 뭐냐면 감 중에서 홍시, 땡감. 이해됐어요? 구조 이해됐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교육과정을 지금 분석한다는 거야. 교육과정을 들여다볼 때 그거 하나만 갖고 들여다볼 수도 있고 얘와 얘 사이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도 있더라. 얘 하나만 갖고 들여다보는 것은 구조라는 말을 써서 땡감이냐 홍시냐 구조가 딱딱하냐 이런 걸 볼 수도 있지만 얘와 얘 사이에 분류를 놓고 보면은 얘와 얘가 얼마나 구분이 명확하냐 안 명확하냐를 가지고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게 감이냐 배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게 분류도 있어. 그걸 분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개념 아니고 상대 개념이에요. 공통과학은 분류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공통과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물화생지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어떻게 보면 공통과학은 조금 분류가 명확할 수 있어요. 물화생지로 딱딱 분류가 돼 있으니까. 그치? 그런데 역사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학과 선생님들 계시면 역사 그럼 거기에는 또 우리가 얘기할 때 역사란 말 속에는 한국 역사도 있지만 아마 세계사도 내포될 수 있고 막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조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문계열이 분류가 조금 애매하고 자연계열이 분류가 좀 더 명확하겠지. 이해되셨죠? 말뜻 되시죠? 그러면 화학을 갖고 얘기할 때도 그냥 화학이냐? 화학을 또 나눠서 무기화학, 유기화학으로 또 나눴느냐에 따라서 또 분류가 더 강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럼 일반적으로 분류가 강하게 가면 구조도 좀 더 강해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서 얘기하려는 게 이게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아무튼 그럼 이제 그런 거 갖고 얘기하면 좀 혼돈되니까. 그럼 구조와 분류가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강 구조도 있을 수도 있고 약 구조도 있을 수 있지. 구조가 명확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명확한 것일 수도 있겠지.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한 땡감, 홍시. 그럼 뭐가 더 명확해? 뭐가 구조가 단단해? 땡감. 딱. 홍시는 물렁물렁. 이해되셨어요? 그럼 분류도 강 분류가 있을 수도 있을 테고 약 분류가 있을 수 있겠지.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가? 그런데 번스타인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 얘는 덜 관심이에요. 그럼 구조를 왜 얘기해요? 분류 얘기하려고 구조를 끌어들여서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던 게 기억나세요? 예전에 아니고 1, 2월 때도 잠깐 그 얘기했지만 논술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할 거예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절대평가 얘기해라. 그럼 절대평가 얘기하면 굉장히 빈약해요. 그럼 상대평가를 끌어들여서 얘기하면 더 명확해져요. 지금 그런 개념이에요. 남자만 얘기하면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런 거면 이렇게 되는데 여자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되어버려. 그래서 구조라는 개념을 끌어들여서 분류를 설명하려고 얘기해요. 자, 잘 보세요. 그럼 아까 분류는 뭐라고요? 분류가 명확하냐 명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강분류, 약분류가 있어. 교과형 교육과정 갖고 얘기해 볼게요. 그럼 강분류는 교과형 교육과정에 의하면 어떤 교육과정이죠? 분과형 교육과정이죠. 분류가 명확한 거. 분과형. 물, 화, 생, 지 다 나눠져 있는 거. 약분류는 공통과 이렇게 묶어놓은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는 약분류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묶어놓은 거란 말이지. 그래서 약분류는 통합형 교육과정이라고 그러고, 이거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돼. 통합형. 근데 얘는 잘 보세요. 얘는 강분류는 분과형인데 분과형이라고 번스타인 안 쓰고 이 나쁜 놈의 시키. 요게 아니고 뭐라고 썼느냐? 같은 말이에요. 집합형 교육과정이란 말을 썼어요. 왜 집합형이겠어? 걔네들끼리 그냥 모여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강분류, 분류가 명확한 것. 분류가 명확하니까 분과형. 됐죠? 약분류는 분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것저것 섞여 있는 거니까 뭐? 통합형 개념.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칠판 뚫어지게 보세요. 지금 뚫어지게 보세요. 화살표 제가 이렇게 쓸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가요. 화살표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야지. 자, 우리가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는가를 분석하려는 거지. 교육과정 이데올로기 분석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니 안 되니 지금 읽어보려는 거잖아. 자, 잘 보세요. 강하게 우리들이 우리 교육이요. 수업일 수도 있지만 크게 교육과정을 만들 때 우리가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업을 할 때 분류가 명확한 것 물, 화, 생, 지를 가리키는 선생님과 공통과학을 선생님이 계시다면 어떤 선생님이 더 명확하게 학생들한테 가르칠 게 분명해? 공통과학, 물화생지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공통과학 선생님은 내가 예를 들면 물리가 전공인데 공통과학 가르쳐라 그러면 나는 물리를 조금 더 가르칠런지도 몰라. 그치?
교육학을 가르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평가 통계 이쪽을 굉장히 어려워. 객관시일 때 사람 시험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났던 부분인데도 여기를 잘 모르니까 여기를 2시간 만에 평가 통계 연구까지를 2시간 만에 해결하는 선생님들 엄청 많았어. 노량진에. 그 제가 맨 처음에 노량진 탁 나타나고 나서 그분도 아마 다 아마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수업을 못해. 왜? 무슨 말인지 아니까. 아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 얘기 뭐 잘 봐봐. 분류가 명확하면 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내가 제사 지내려고 과일집에 저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과일 좀 몇 개 준비해 주세요. 과일 좀 몇 개. 자, 이건 뭐예요? 분과형이요, 통합형이요? 어느 쪽이야? 통합형이지. 그냥 과일 좀 몇 개. 과일 몇 개. 그냥 쉽게 표현 과일 방울이 만들어 주세요. 이런 개념이란 말이야. 과일 바구니 만들어 주세요. 어떤 사람 그냥 과일 바구니 만들어 주세요 그러고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는 제사 지낼 때 조율이시 들어봤죠? 들어보셨어요? 홍동백서 뭐 이런 거? 조율이시. 조와 대추. 율은 밤, 이는 배, 시는 감이에요. 그럼 뭘? 나는 제사 지내려고 조율이시 4개 주세요. 과일 바구니가 아니고 4개 주세요. 이건 뭐예요? 강분류지. 과일 바구니 주세요. 약분류지. 잘 들어. 그럼 강분류일 때는 이데올로기는 외부 세력이지. 외부 세력이요. 누구로 보면 교육의 입장으로 보면 이데올로기니까 쟤네들 얘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강분류에서 조율이시 주세요. 그러면은 외부 세력이 여기 낄 수 있어 없어? 없지. 과일 바구니 아저씨의 세력이 못 껴. 네, 그래야 돼. 다시 말하면 강분류일 때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X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덜 개입되겠지. 예를 들면 저희 집에 밤이 별로 없는데 밤 말고 다른 거 하면 안 될 거면 요 정도나 얘기하겠지. 근데 여기 보세요. 약분류 과일 바구니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누구 맘대로? 과일 가게 아저씨 맘대로. 외부 세력 개입돼야 한대. 개입돼요. 어? 초등학교하고 대학으로 봅시다. 어디가 더 강분류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이 더 강분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은 이데올로기라는 개념이 없어요. 학자들의 생각들만 쭉 들어있지. 무슨 뭐 우리나라 이런 걸 좋아하니까 뭐 이런 거 없어요. 탈원전이니까 뭐 할 거야 말까 이런 거 없어. 그냥 대학은 그거야. 학자들. 근데 초등학교는 그냥 통합형이니까 탈원전을 할 거냐 원전을 얘기할 거냐가 이게 뭐에 따라 달라져?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져요. 그럼 잘 봐.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화살표 이렇게 썼어요. 잘 보세요. 화살표 이렇게 써요. 이렇게. 무슨 뜻이냐? 잘 보세요. 상대적 자율성이라고 그러지. 잘 봐야 돼. 이렇게 물결이 가니까 반대로 상대적이야. 그래서 저 상대적은 절대적 상대적이 아니고 작용 반작용의 상대적이야. 화살표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이 화살표가 왜 그런지. 이 화살표가 뭐예요? 상대적 그 뜻이에요. 상대적. 왜? 얘가 앞으로 가니까 뒤로 그 상대적. 너 A 해라. 그럼 나는 상대적으로 B 할 테니까. 이 상대적이야. 근데 알투이스의 상대적은 뭐예요? 넌 A 해라. 그러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B 할게. 그게 아니고 학교가 나름의 그냥 절대적인 뭐가 있는 게 아니지만 그냥 상대적으로 뭐 절대적이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뭐 이런 거 가질 수도 있어. 가질 수도 있어. 이런 개념. 이해되셨어? 알투이스와? 단어는 똑같지만 그래서 알투이스의 상대적 자율성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는 상대적인 게 꼭 해야 돼가 아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라는 상대적이지만 얘는 꼭 해야 돼. 상대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개념이 아니고 너 오른쪽으로 갔지? 나는 왼쪽. 그러니까 너 앞으로 난 뒤로. 이 상대적이야. 말뜻 이해되세요? 잘 보세요. 그래서 여기 칠판. 그래서 잘 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지. 그럼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과일 바구니 주세요가 아니고 과일에 이거 넣어주세요라고 내가 정할 수 있지. 자율성이 생겨. 외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는 외부에서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니까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지. 그럼 결론은 뭐예요? 어느 때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이 더 생긴다? 약분류일 때보다 강분류일 때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이 더 생기다. 이게 여기서 번스타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거 말 때 이해됐어요? 그래서 번스타인은 교육과정을 들여다봤더니 교과서를 들여다봤더니 어떤 교과서에는 상대적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교과서에는 어느 교과에는 자율성이 있는데 어느 교과는 자율성이 없이 막 정치에서 놀아나더라. 이게 뭐지라고 들여다봤더니 그 교과의 특성이 강분류인지 약분류인지에 따라서 그렇더라는 거. 그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사회 과목은 글자대로 사회잖아. 그러니까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더 많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요. 사회 과목과 과학 과목을 객관적으로 본다면 과학 과목 훨씬 더 강분류예요. 사회 과목은 더군다나 이제 뭐 일반적으로 뭐 공통과학은 요즘 들어서는 막 그렇지 않다고 쭉 얘기하죠. 트럼프가 얘기했지만 또 공통과학도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공통과학과 이제 공통과학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좀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면 공통과학 예를 들면은 뭐 지리 요즘 지리도 막 거의 공통 지리인 것 같던데 우리 지리 선생님도 별거 다 하던데 뭐 인문 지리도 하고 별거 다 하던데 아무튼 지리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통으로 하던데 지리 뭐 역사 뭐 윤리 뭐 이런 것들 나눈 것보다 공통 사회가 조금 더 통합적인 개념이 좀 더 강한 개념이 좀 있어요. 아무리 봐도 그렇게 본다면 그런 과목들을 본다면 뭐가 더 이데올로기에 취약하냐 그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교육 자체는 자율성이 더 생길 수도 있고 덜 생길 수도 있지 모든 교과 다 이데올로기가 내포된다고 해서 자율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면은 결론은 여기 나와있어요. 이거 상대적 자율성이니까 강분류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교육의 자율성이 생기더라. 강분류 그게 뭐 집합형 교육과정일 때 상대적 자율성이 더 생기더라. 이유는 이데올로기가 다른 약분류보다는 덜 작용하니까 자율성이 생기더라. 이해됐죠? 뭐가 지금 좋다 나쁘다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교육과정에 이데올로기가 내포된다 0 교육과정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갔잖아 지식과 이데올로기 이러고 말았는데 번스타인은 조금 더 그걸 더 깊이 판 거지. 이렇게 모든 거에 이데올로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도 양념이 추가되는 게 과목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 과목을 보니까 그게 분류가 강하게 되어 있느냐 약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이거. 객관식에서도 여러 번 났었어요.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기억을 꼭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집합형 교육과정일 때 통합형이 아니라 자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제 한 단계를 더 들으세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해가 되는데 한 단계를 더 오면 이해가 자꾸 또 빠그러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지금 얘와 얘를 나눠서 얘는 얘고 얘는 얘예요. 같이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런데 교육과정 분석을 수업에 적용해 봤더니 교육과정 분석을 수업에 적용하는 거야. 번스타인은 신교육사회학자야.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하라는 데 관심이 있어? 수업을 어떻게 하라는 데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뭐 얘기하는 사람이니까 교육과정 분석하는 건데 이데올로기가 들어가서 말아서 끝이야. 여기서 끝이야 끝. 그래서 이제 나눴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얘를
얘를 수업에 적용을 한번 해봤더니, 자, 얘를 다시 한번 얘를 수업에 적용해 봤더니, 그럼 얘는 끝. 여기서 끝. 그럼 얘를 똑같이 수업에 적용하려면, 자, 구조와 분류로 다시 나누고, 구조는 강 구조가 있고 약 구조가 있고, 분류도 강 분류가 있고 약 분류가 있더라. 약 분류가 있더라. 땡땡땡땡땡 4개 땡땡.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업으로 들어와서 얘기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돼요. 여기는. 자, 구조가 강한 거와 구조가 약한 거, 땡감과 그 다음에 홍시. 자, 땡감이면 구조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자, 자율성을 지금 뭘로 봤어? 교사와 학생으로 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저쪽 동네 여기서는 지금 교사가 자율성 가져라다 학생이 자율성 가져라 지금 그 말이야? 아니지. 이데올로기가 내포되느냐 안 되냐에 따라서 교육 그 자체가, 교육 과정을 구성할 그 자체가 자율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상대적으로 교사 학생 얘기 아니야 여긴. 그래서 뭐요? 교육의 자율이래요. 교육 교사가 아니야. 수업이 아니야. 쉽게 표현하면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데 자율성이 있게 교육 과정을 구성하느냐, 자율성이 덜 가지고 구성하느냐, 이데올로기가 뭐가 개입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는 물화생지를 책을 만들 때는 자율성이 좀 더 생겨요. 근데 공통과학을 만들 때는 걔보다 자율성이 조금 덜 생겨요. 왜? 어떤 사람이 물화생지가 4명이 다 들어와서 교육과정을 짜야 되잖아. 물화생지 공통과학.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물리 선생님이 막 키가 막 스모 선수 180kg요. 가마 막 다른 선생님들은 막 40kg요. 야, 이 씨발 조용히 안 해? 끝. 그럼 내 맘대로 만들면 되잖아. 예를 든다면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공통과학을 만들 때는 물화생지보다는 어떤 사람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더 생긴다는 거지. 물화생지 하나씩보다는. 이해되셨죠? 화학을 만들 때보다는 유기화학, 물리화학 그러면 무기화학 그러면 더 이건 전문성이 깊어지니까 누가 와서 야이씨 이런 말을 못해. 알겠지? 그 얘기야. 근데 여긴 무슨 얘기? 교사와 학생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 뭐니까 뭐? 수업이니까. 여긴 다시 내가 왜 계속 강조하느냐, 자꾸 헷갈려. 이쪽은 수업 얘기 아님. 얘를 여기 수업에 적용해 보면 그래서 교사 학생 나왔어. 그럼 자 무슨 말이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거 쓰라고 그러는데 교사가 어쩌고 학생이 어쩌고 쓰면 바보 멍충한 놈. 이건 교사 학생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다. 알겠지? 자, 그럼 여기 이제 대답해 보세요. 구조가 강하면 해야 될 게 명확하다 그 말이잖아. 구조가 강하면 교사에게 자율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지. 한 대로 해야 되잖아. 학생 없지. 구조가 명확한데. 구조가 조금 느슨하면 교사가 뭐를 할 건가 조금 자율성이 생기지. 학생들도 뭐를 공부할 건가 자율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자, 분류가 명확하면 없어요. 학생도 없어요. 그것대로 해야 돼요. 분류가 명확하면 딱딱 가 그럼 가야 돼요. 근데 이만큼 놓고 분류 명확하지 않고 길만 대충 보여주면 교사가 어떤 길을 갈지 학생들이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할 수 있지. 이해돼요? 그러면 이거 봐지. 지금 이게 생각이 착착 하나씩 더 가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 중심의 수업을 할 수 있느냐? 수업은 누구 얘기야? 교사 입장이에요. 수업이니까. 자, 여기 이제 대답 칠판. 교사에게도 칠판 보세요. 교사에게도 자율권이 없고 학생에게도 자율권이 없다면 선생님은 누구 중심으로 수업하면 돼?
학생 중심으로 수업할 이유가 있어 없어? 학생이 자율권 없는데 나도 없지만 학생도 자율권 없어. 그럼 그냥 있는 거 야 외워 그럼 되잖아. 그럼 누구 중심에는 교사 중심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교사에게도 자율권이 있고 학생에게도 자율권이 있다면 교사 지 맘대로 해야 돼? 아니지. 구성주의처럼. 어? 학생을 위해서 교사가 자율권을 써야 되지. 학생 자율권 있는데. 그럼 누구 중심으로 가는? 학생 중심에 뭐를 한다? 수업을 한다. 알겠어요? 이것도 똑같으네요. 그럼 강분류일 때도 둘 다 없으니까 교사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겠지만 둘 다 자율권을 또 갖는다면 약분류에서도 누구 중심의 수업을 교사는 하겠어?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 그럼 얘 가지고 교사 중심의 수업 전개. 누가? 교사가 학생 중심의 수업 전개. 교사 중심의 수업, 학생 중심, 교사 중심의 수업을 전개할 때는 어느 때? 강구조, 강분류일 때. 오케이. 강구조, 분류. 여기까지 왔어. 오늘은 학생 중심일 때는 약, 구조, 분류일 때. 알겠지? 그럼 강구조 분류는 교사 중심이니까 강의법. 예를 든다면 약구조 학생 중심이니까 예를 든다면 뭐가 얘가 있을 수 있어? 지금 PBL. 이해되죠? 지금 거 얘기하면 PBL. 우리 책에는 열린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열린교육이라고 책에는. 왜냐면 PBL 전에 이제 번스타인이 70년대 그때 얘기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PBL로 얘기할 수 있어. 얘기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렇게 조금 어때요? 달라져요. 다시 한번 칠판. 교사가 자율성을 갖느냐 학생이 자율성을 갖느냐를 여기다 쓰면 돼 안 돼? 안 돼. 얘를 수업에 적용해 봤더니 그렇더라. 알겠죠? 그래서 일단 둘로 나눠서 각각으로 생각해야 돼. 그러고 얘를 이쪽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오케이? 어려울 게 뭐 있어? 어려울 게 있어. 어느 때? 구조 분류가 자꾸 헷갈릴 때. 그 다음에 얘와 얘가 오버랩 될 때. 왜 여기는 자율성이 어쩌고 저쩌고 여기 뭐 교사가 어쩌고 저쩌고 라고 막 갑자기 왜 또 자율성이 교사에게 없는데 왜 교사에게 자율성이 여기 있는데 왜 갑자기 막 또 학생 중심 수업하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알겠지? 그러니까 바보 같은 거지. 요거 안 보면 이거 교사 중심 하겠지. 자율성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있으니까 교사는 여기에 따라야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전개를 할 줄 알아야 번스타인의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야, 명확하다. 오늘 수업 그만하고 집에 가야 되거든. 이게 굉장히 혼돈되는 개념인데 생각의 흐름을 갖고 가야 혼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의 흐름을 갖고 가면서 그런 거는 이제 변환적 추론이라고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변환적 추론이 뭐냐면 그게 삐아제에서 나오는 건데 바보들이 하는 추론이 변환적 추론이에요. 염소도 젖을 짜고 암소도 젖을 짜니까 염소는 암소다. 끝에 가면 그렇게 되어버려. 이게 막 개념이 혼돈되니까 염소가 암소 있고 이렇게 되어버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각각의 개념들 갖고 얘기해야만 한다는 거. 자,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교재. 시간이 많이 걸려. 얘 때문에.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 자, 볼게요. 자, 번스타인 교육자율리론 필기 노트에 이제 그렇게 제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교사 중심의 수업을 보이는 교수법, 학생 중심의 수업을 보이지 않는 교수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가로 2번 한번 보세요. 교육과정 분석. 자, 가로 2번에 교육과정 분석이에요. 수업 분석 아니야. 거기다 써놔. 수업 분석도. 수업 분석한 거 아니야. 교육과정 분석한 거야. 교육과정의 조직 형태는 사회의 계급적 힘과 교육과의 갈등의 산물이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분류는 과목 간, 구조는 과목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래서 잠깐 보시면 자, 분류는 과목 간 이번에 전공 분야 간, 학과 간 구분하는 것으로 구분된 교육 내용들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냐. 분류.
구조는 내 조직으로서 구조화가 철저하면 교사나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고 자율성이 없어진다 그 말이지 이건. 구조가 느슨하면 요구를 반영하기 쉽다. 자율성이 생긴다. 뭐 그 말인데 그래서 이제 구조에 관심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분류 갖고 얘기하면 그 밑에 기억번 분류의 종류 강분류. 강분류야. 분류가 명확하다. 물화생지. 교과 내용들 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더 전문화되지. 강분류니까. 두 번째 강분류의 경우를 집합형이라고 그러고 교육과 생산의 구분이 교육과 생산의 구분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않는다 지금 그 뜻이야. 생산은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니까 지배 집단을 설명하는 말이에요. 생산은. 그래서 구분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지 못한다. 너는 너 나는 나 그런 뜻 알겠죠? 그래서 교육과 생산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가치 혼란이나 교육에 대한 교육의 외적인 힘이 줄어들어서 반작용으로 교육은 자율성을 갖는다. 됐나요? 너가 없으니까 나는 있고 너가 있으면 나는 없고 그 뜻이 알겠죠? 약분류. 교육 내용들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타문화의 교류가 활발해지므로 그래서 약분류의 경우는 통합형을 띠는데 교과와 생산 간의 구분이 불명확해서 다시 말해서 이데올로기가 개입된다. 교육에 있어서 가치 혼란이 야기하고 더불어 외부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교육의 자율성이 위축된다. 됐나요? 오른쪽 위에 집합형 교육과정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보면 집합형 교육과정 가르고 내가 교사 중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교사 중심 수업. 집합형일 때는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다. 왜? 아까 수업에 적용해 보니까 교사 중심은 강분류 강구조일 때잖아. 강분류 강구조. 그래서 집합형 교육과정은 수업을 하게 되면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되고 통합형 교육과정은 수업을 하게 되면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게 된다. 그 뜻이야. 알겠죠? 근데 지금 이 수업 갖고 얘기하려는 건 아직은 아니에요. 수업 갖고 얘기하는 건 그 밑에 가로 3번이에요. 자, 그래서 집합형 교육과정 읽어볼게요. 엄격히 구분된 과목, 구분돼 있다. 두 번째 점, 과목 간, 전공 분야 간, 학과 간의 상호 관련성 교류가 없다. 분류가 명확하니까 집합형에는 분류가 명확한 거잖아. 자, 집합형에다가 뭐라고? 강분류. 통합형은 뭐? 약분류. 그 개념으로 들여다봐야 돼. 아예 거다 써. 집합형은 강분류, 통합형은 약분류. 지금 그거 얘기하려는 거야. 교사 중심 수업을 하느냐 학생 중심 수업을 하느냐 지금 관심 아직 없어. 세 번째 점, 그래서 교육과 생산과 똑같단 말이죠. 교육과 생산은 구분이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 어쩌고 저쩌고 자율성이다. 왜 종적 인간일까? 집합형 교육과정은 누구 중심의 수업을 하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니까 종적 인간 관계가 만들어져. 그럼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하면 교사는 협력자 안내자지. 그럼 오른쪽에 보세요. 횡적 관계라고 돼 있어요 혹시? 오른쪽은 횡적 인간관계라고 돼 있어? 말뜻 이해되셨어 이제? 말뜻이? 그래서 자 집합형의 맨 마지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 결정할 수 있는 여유가 희박하다. 그렇지 명확하니까. 아까 자율성 없다고 그랬잖아. 지금 이런 말들은 다시 한번 이런 말들은 지금 교사 중심으로 가느냐 학생들에게 자율권이 있느냐 이거는 자 칠판 이쪽으로 와서 수업에 적용해 보니까 교사 학생권이 자율권이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한다.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한다까지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몇 개 지금 써놓은 것 뿐이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집합형 교육과정을 보니까 집합형은 이거잖아. 강분류잖아. 학생들의 자율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 교사도 없으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어땠다. 종적 인간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더라. 지금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집합형에서는 그렇게 강조하면 안 되는 단어들인데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개념들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자, 아무튼 자, 그럼 이제 통합형 교육과정 과목과 학과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두 번째 또 똑같으죠? 교육과 생산의 관계가 밀착되어서 교육은 자율성을 잃는다. 세 번째, 교사와 학생이 재량권 확대도 이해돼요? 통합형 칠판. 통합형 교육과정의 약분류지. 교사에게도 자율성이 있고 학생에게도 자율성이 있다 그랬지? 지금 그 얘기잖아. 그래서 교사 학생이 재량권 확대되고 교사와 교육 행정의 관계에서도 교사의 권한이 증대된다. 왜 교사의 권한이 증대돼? 학생 중심의 이제 수업을 하려니까 그렇다는 말이야. 이거 뭐 중요한 말은 아니고. 그래서 그 밑에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 자 그래서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이제 수업으로 왔어. 자 보이는 수업은 뭐라고요? 가로 3번에 가로 3번. 보이는 교수법이 뭐라고요? 교사 중심. 보이지 않는 교수법 학생 중심. 그럼 거기다 아예 써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밑에도 있지만 보이는 교수법은 그 밑에 표해보세요. 보이는 교수법의 세 번째 점 강분류와 강구조 써있어요. 이게 됐어 이제. 강분류와 강구조는 둘 다 자율권이 없으니까
교사 중심의 수업 그냥 전달하는 것만 한다. 그래서 수업 내용이 명확하게 눈에 보인다. 강의법, 보이는 교수법. 그럼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학생 중심으로 수업을 하니까 어떻게 갈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둘 다 자율권을 가져서 교사는 학생 중심의 수업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야? 약구조, 약분류 오른쪽에 서 있죠. 세 번째 점, 약분류와 약구조. 이해됐어요? 알겠어. 말때 이제 여기 이해됐어? 그래서 보이는 교수법 위로 올라갑니다. 전통적 지식교육이고, 두 번째 학습 내용이 위기질서가 뚜렷하고 다 정해져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 배울 내용, 배우지 않을 내용도 명확하고. 근데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학생 중심의 수업을 교사하는 거니까 첫 번째 열린 교육이고,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보이는 교수법과 공부와 놀이를 구분하지 않아. 왜? PBL 같으면 일상생활 속에서 문제 해결하는 거니까 구분되지 않아요. 이해됐죠? 열린 교육도 구성주의 중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이 규칙은 학년 전에 적용되지만 점차 중독을 한다. 무슨 말이야? 열린 교육, 구성주의는 어디가 더 쉬워?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에 초등학교. 지금 그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보이는 교수법과 보이지 않는 교수법까지 이해를 했어요. 왜 보이는 교수법은 강구조고 강분류인지,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왜 약구조이고 약분류인지 저기 오른쪽에 써져 있는 저 표를 갖고 설명해야 된다. 오케이?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이거 학생들한테 맨날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 보이는 교수법과 보이지 않는 교수법에다가 ET, 여러분한테 과제 내려다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보이는 교수법과 보이지 않는 교수법 자체에 대한 ET예요. 두 교수법 다, 두 가지 교수법 전부 하류계층에게는 불리해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어마어마한 시사점이에요. 그런 거 어디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파악해야만 해요.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거지. 왜 그럴 것 같아?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한테 과제 내려다 다른 게 있어갖고 안 낸다고 그랬지. 첫 번째 보이는 교수법은 뭐예요? 수업 내용이 명확하지. 수업 내용이 명확하다는 얘기는 이데올로기가 완벽하게 개입되어 있는 개념들이지. 그치? 강분류. 이데올로기가 개입됐잖아. 근데 이 이데올로기가 누구 거? 중상류 계층 거. 누구에게 더 유리해? 중상류 계층의 아이들. 문화 재생산 갖고 설명해도 되는 거잖아. 봐. 보이는 교수법은 여기 보세요. 강분류. 강분류와 약분류는 이데올로기가 개입되느냐 안 되느냐 상대적인 개념으로 얘기는 하지만 책을 만들 때 애시당초 간에 이데올로기가 개입되어 있고 교사는 그걸 전달하고, 그럼 누구에게 유리해? 진의 이데올로기, 상류계층에게 유리해. 다시 말하면 교사 중심의 수업은 상류계층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 교사가 전달하는 걸 어떤 건 전달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객관적인 걸 전달해야 되잖아. 근데 뭐가 객관적인 거야?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가 객관적인 거지. 하류 계급의 이데올로기 문화는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여. 그래서 방어적 수업은 공부 못하는 애들한테 더 왜곡돼. 아까 공부 못하는 애들이, 아니 공부 못하는 말 말고 하류계층에겐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된다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수영을 왜 배워? 생존형 수영을 배워, 체육에서. 근데 체육에서 가르치는 건 자유형, 배영, 평형, 배영이요. 깨구리 헤엄 없고 개헤엄 없어. 신안 아빠대에 사는 애들은 자유형 못해도 엄청 잘해, 수영. 근데 선생님은 그걸 얘기를 해? 아니요, 교육과정에 자유형, 배영이 있으니까 그걸 얘기해. 또 그거 할 얘기가 뭐 있냐고. 근데 못 사는 애들, 걔네들 그거 안 해도 되는데 또다시 자유형, 평형을 해야 되잖아. 왜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구리 헤엄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방어적 수업이 왜곡을 시켜요. 그 잘못된 게 아닌데 굳이
수영하는데 꼭 4개만 할 필요는 없잖아. 어찌 되었든 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수영은 방법적 지식이지 그게 명제적 지식이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는 그거를 명제적 지식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방어적 수업을 하면. 그러니까 왜곡이 돼. 똑같아 여기도.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교사가 가르치니까 결국은 지배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찌 되었든 이데올로기가 많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애시당초부터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보이는 교수법은 하류계층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의식 수업은 하류계층에 엄청 불리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불리한 게 뭔지 아세요? 구성주의가 훨씬 더 불리해요. 이유는 구성주의는 학생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는 문화 배경, 가정의 배경. 이게 구성주의 할 때는 열린 교육 할 때는 묻지막지하게 들어가요. 엄마, 우리 선생님이 박물관 갔다 오라고 그랬어. 누가 가냐고, 누가. 어?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교수법도 여전히 사회적 배경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은 하류계층 아이들에게는 어려워. 그러니까 뭐 보이는 교수법은 이데올로기의 개념이고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가정의 지원의 문제로 둘 다 하류계층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해요. 제가 수행평가 얘기할 때 이 얘기 또 얘기할 거예요. 수행평가를 예를 들면 제가 수업평가 얘기할 때 수업평가 얘기할 때 이게 결과타당도인데요. 왜 꼭 음악회를 가라고 하느냐 음악선생님. 왜 꼭 음악회를 가라고 그래. 있는 자들은 가. 있는 자들은 오페라 서울은 무조건 다 요즘 오페라 하면 다 A석, B석, S석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하면 그냥 20만 원이에요 다. 25만 원, 20만 원 다. 옛날에 S석 앞에가 20만 원, 그 다음 뒤에는 뭐 얼마 이렇게 되는 요즘 서울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앉아도 다 S석이에요. 그 25만 원 주고 누가 가냐고. 25만 원이면 지금 밥을 몇 개를 먹는데. 근데 걔네들은 가. 이해되시죠? 근데 못 가는 애들은 왜 거기를 꼭 갔다 오고서는 티켓을 나한테 내라고 하냐고 음악 선생님들. 팜프렛을 왜 내라고 그러고. 애들이 못 가면 엄마라도 가갖고 사가라도 오겠지 그치? 그건 뭐냔 말이야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는 거지. 아무튼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이는 교수법, 보이지 않는 교수법이 없는 자들에게 다 불리한 이유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보이는 교수법은 이데올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수법은 사회적 지원이 약해서. 우리 교사들 굉장히 이거 고민 많이 해야 돼요.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없는 애들한테는 다 불리하잖아.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열린 교육을 하든 강의식을 하든 다 불리해. 문제가 크단 말이야. 커.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대단합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몇 번 했어요? 이거 한 40분 한 것 같아.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윌리스로 가겠습니다. 지금 11시 가까이 됐으니까 11시 20분부터 가겠습니다.